대한민국의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5%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부 지역에서 올라가서 95%가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은 늘 꼴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꼴찌일까요? 그러면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했던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꼴찌가 1등이 되는 방법.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다들 다 같이 달려요. 그런데 꼴찌가 있습니다. 꼴찌가 1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꼴찌가 1등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고라기를 불어서 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은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메이비 그린 콘텐츠. 아마도 메이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메이비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도 지역일 것이다. 메이비 그린 콘텐츠, 농촌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같이 고민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은 텅텅 비어 있고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람 가운데서 50% 이상이 우면산, 관악산, 도봉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비생산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시니어들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는 정부가 획기적인 말하자면은 지방분권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필목 세상이었지만은 지금은 전부 다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을까요? 문화적인 격차, 그다음에 교육의 격차,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접근성이라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전부들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서 다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진 생활을 하려고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이 그 제가 한복을 입고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호수 목장, 여러분들 소백산하고 태백산 그 줄령에 있는 가장 꼴짝이 동네 영주입니다. 영주라는 동네에서 나오는 호수 목장의 요거트입니다. 저 요거트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난 요거트가 되었습니다. 착유유를 가지고 착유유가 젖을 짜는 소가 350마리가 되는 호수 목장. 지금은 관광농장이고 교육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냐면은 젊은 농장주와 후계자가 해외 유학까지 한 친구가 와서 후계 구도를 가지고 관광농장, 이를테면 6차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백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소백산 가장 중요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 환경에 풀을 먹고 공기를 마신 소가 만들어낸 이것을 가지고 야구르트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서울하고 소위 모모한 기업의 야구르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시골에서 일단 브랜드 파워도 좋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관광객들에게 뭐냐면은 자판기 무인 판매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무인 판매대입니다. 무인 판매대에서 처음에는 한두 개가 나기 시작하더니만 지금 SNS로 계속 호수 목장을 치면은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의 매출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기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 일어나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하시는 것도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이
지역 대학을 나온 유필기 씨라는 우리나라 스토리텔러 1호입니다. 저분은 운동밖에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회마을에 가면은 그 소놀이 하잖아요. 그 소가 나오잖아요. 소 뒷다리, 얼굴도 나오질 않은 소 뒷다리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투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말을 합니다. 이야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층의 계층의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지방 말을 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분 연봉 얼마 정도 될까요? 수익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기가 있어서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이분은 지역 젊은이로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그룹 모모한 그룹의 연수원에서 중요한 그런 스타 강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가 뭘 중요할까요? 장화홍련전, 로미오와 주리엣, 이를테면 인어공주, 심청전, 모든 것들이 뭘까요? 픽션이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지역에다가 이야기를 붙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역에 있는 이야기에다가 ICT의 기술을 입힌 것이 뭐냐면은 음악가투리였습니다. 음악가투리. 인문학적 상상력을 우리가 좀 더 잘 발현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드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우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나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제 미나리 소위. 말하자면은 모모한 지역의 강남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포까지 전부 다 가는 그런 미나리가 거의 독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한제 미나리입니다. 한제 미나리 이야기를 캐릭터와 연결시켰던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송아지 한 마리가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일본소하고 싸웁니다. 일본소는 남의 땅을 잘 빼앗는 그런, 말하자면은 파워를 잘하는 그런 소였어요. 그런데 힘이 안 되잖아요. 정정당당한 송아지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질 때 얘가 뭐냐면은 친구야 불러요. 친구가 뭐냐면은 한제 미나리가 크는 뒷산 화악산이라고, 화악산 바위 틈에 사는 까치가 친구예요. 그 까치가 친구한테 나르다 먹이는 게 뭘까? 한제 미나리를 갖다 먹이면은 지금 저것처럼 변신 바우소로 변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소를 정정당당하게 물리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게임으로 나갈 때는 어떤 상상력을 보태느냐? 화학산을 보다는 저는 뭐냐면은 독도 바위 틈에 사는 까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날까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작은 시골 마을, 시골 동네는 지금 테마파크 바우로 완전히 도배가 되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넉 달 동안에 1년 동안의 수익이 한 마을에서 3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삼겹살은 별도. 이런 것이 바로 창의적인 발상, 새로운 역발상에서 시작된 그런 것이다.